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과학적 심리학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번 시간이 기술 연구에 대한 거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실험 연구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실험 연구, 정리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수업 목표, 과학적 심리학 연구 중 실험 연구를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생각 열기, 실험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런 실험은 왜 할까? 또 실험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변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일종의 과학 시간처럼 될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교집합,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험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이번에도 참고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ASLR. 오늘은 순자의 콜라의 먹방이야. 잘 봐. 이거 콜라를 샀어. 근데 아우, 저 쌍놈 달기 새끼가 매 저렇게 쳐오고 지랄해요. 나 이거 찍을 때마다 개새끼까지 지랄하네 오늘. ASLR. 근데 이거 콜라를 먹긴 먹는데 뭘 넣으라랬는데, 야 이게 뭐냐? 이게 멘토스. 뭐 몬톡스? 멘토스. 멘토스지 마토스지 모르겠다. 갈게. 아우 지랄이어져. 저 지랄 봐 저 씨발. 근데 닭이 울던 말던 우리 한번 해보자. 에이 모르겠다. 몇 개나? 몇 개 넣냐고. 엄마 넣고 싶은 만큼 넣어. 다 넣는다. 이게 몇 개인지 보이냐? 몇 개야? 5개. 아우 야 저녁에 또 저 닭도 잡아야 돼 저거. 승질났어 나. 아, 한두 마리가 오는 게 아니야 우리 집 닭은. 12마리인데 2마리 잡고 10마리 있어. 야 콜라 땄어. 콜라 땄다고. 야! 야! 조졌어. 아우 씨, 발 진짜. 야 이 새끼야 이게 뭐야? 아유 씨. 너 새끼 때려 죽였지 개놈의 새끼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콜라와 멘토스가 만나면 폭발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평범한 탄산음료인 콜라와 평범한 사탕인 멘토스가 만나 그야말로 대폭발하는 모습을 말이죠. 매우 저렴하고 간단하면서도 안전하게 콜라와 멘토스의 폭발은 엄청나게 극적인 화학 반응을 볼 수 있는 전 세계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소재인데 어째서 평범한 것들이 만나 이런 극적인 화학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탄산음료는 만들어질 때 고압의 환경에서 음료양의 4배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압력에 의해 녹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뚜껑을 따게 되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빠르게 벗어나려 하죠. 하지만 물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능력, 표면 장력으로 이산화탄소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따기 전에 만약 탄산음료를 흔들게 되면 표면 장력이 약해져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나오게 되고 우리가 얼굴과 방바닥을 닦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멘토스 역시 이 콜라 내부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멘토스는 그저 둥근 모양이 진하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구멍들이 엄청나게 나있죠. 예를 들자면 각설탕도 구멍이 매우 많이 나있는데 이 틈으로 물이나 차가 스며들어가면 금방 부스러져 녹아버리는 것처럼 멘토스 표면에 나있는 미세한 구멍들이 탄산음료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들을 기체 상태로 만드는 자리를 제공하죠. 게다가 멘토스에는 아라비아 고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콜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라비아 고무 성분이 녹아나오면서 콜라 속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순식간에 생성된 다량의 이산화탄소는 좁디 좁은 콜라병 입구에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뿜어져 나오는데 이때부터 마법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참고 영상을 봤는데요.
콜라와 멘토스가 만나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이런 거를 실험을 통해서 혹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심리학에서도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마찬가지로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이란 연구자가 통제된 조건에서 어느 한 변인을 조작하고 그 변인이 다른 변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험은 인과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지만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변인이 뭐냐? 변화를 시켜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 실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관찰 및 문제 인식을 해요. 그리고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고 결과 정리 및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하면은 다시 실험을 해보고 그래도 안 나왔다 라고 한다면 가설 설정이 잘못됐구나 가설을 다시 설정을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실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그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할지언정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값이 계속 나오는지 또다시 실험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 실험을 예로 들면은 문제를 일단 인식을 해봅시다. 물은 어는데 바닷물은 왜 안 얼까? 라는 문제인식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설로 바닷물이 얼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소금 때문일 거다. 염분 때문일 거다. 물에는 없는 어떤 특수한 성분, 그것이 염분일 것이고 그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잘 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독립변이는 이제 조작, 통제 이렇게 나뉘는데 조작은 소금의 양일 거고 통제는 같은 온도, 같은 물의 양이 될 겁니다. 이게 용어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험군 혹은 실험 집단은 소금량을 조절한 비커가 될 거고 대조군 혹은 통제 집단은 소금을 넣지 않은 비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 소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에 어는 점이 낮아지는구나. 그래서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구나 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번에 사람으로 실험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친 거예요.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실험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봅시다. 네,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이 상황을 지배한다. 동조 효과, 3의 법칙, 또 양대 효과라는 용어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과연 몇 사람의 사람이 동시에 한 곳을 쳐다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쳐다볼까? 혹은 동조하게 될까? 라는 주제의 실험입니다. 가설. 3명의 사람이 동시에 한 곳을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도 따라서 쳐다보지 않을까? 따라서 쳐다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독립변인으로는 조작은 사람의 수고, 통제는 같은 공간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실험군 혹은 실험 집단은 쳐다보는 사람의 수를 조작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대조군 혹은 통제 집단은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기준이 되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3명의 사람이 동시에 한 곳을 쳐다보니까 사람들도 따라서 쳐다보더라. 한 명이 봤을 때는 잘 안 보고, 2명이 봤을 때는 잘 안 보고 했는데 3명 정도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글우글 저기 뭐 있는데 뭔데 하면서 보더라 라는 거예요. 그 외에 뭐 가해변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으로서 실험하기 때문에 어떤 통제하기 힘든 변인을 가해 변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결과값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람이기 때문에 반응이 다 제각각이겠죠. 물론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반응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무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집단이나 조건에도 무선적으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혹은 일반적인 평균값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하거나 실험 결과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어떤 동조 효과와 양대 효과에 관련된 실험과 설명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보고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들어오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 테스트하고 이런 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정답은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시해성. 정답은 C입니다. 시해성.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렸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러시.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양대 효과는 집단의 힘 앞에서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대중의 추세만을 좇는 것으로 자신의 판단을 부정하고 일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는 팀당 6명의 피실험자를 모집하여 시력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중 5명은 바람잡이였고 오직 1명만 진짜 실험 대상이었다. 애쉬는 세로줄이 그려진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와 이 세로줄과 다른 카드 위에 있는 3개의 세로줄 중에서 어느 줄이 같은지 선택하게 했고 이러한 선택은 18번씩 진행되었다. 사실 이 선들의 길이 차이는 보통 사람들이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다. 2번 정도 정상적으로 선을 선택한 후 5명의 바람잡이들은 일부러 틀린 답을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에 따라 진짜 피실험자는 미혹되기 시작했다. 결과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75%의 피실험자가 바람잡이에 의해 적어도 한 번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 보듯이 동조는 자주 볼 수 있는 사회심리학 현상으로 동조성이 강한 사람은 쉽게 심리적 암시에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행동하기 쉽다. 베스트셀러 스마트한 생각들의 저자이며 경제학 박사인 롤프 도벨리는 과거 우리의 진화 과정을 보면 군중심리가 생존의 묘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유전자 연못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중심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몸속 깊이 뿌리내렸고 동시에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닌 곳에서도 사용되었다. 군중심리를 전문적으로 이용하여 어떤 목적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경마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경마장에 있는 모든 말의 배당률은 도박꾼들이 쏟아부은 판돈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어느 말의 배당률이 점점 낮아질수록 배당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 말이 얻는 판돈은 높아진다. 따라서 전문적인 도박꾼들은 먼저 이길 확률이 가장 큰 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길 확률이 가장 낮은 말을 찾는다. 그 후 열등한 말에 돈을 걸어 배당률을 낮추고 이 말을 가장 이길 가능성이 큰 말로 보이게 만든다. 이때 군중심리가 작동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돈을 걸게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진짜 이길 확률이 많은 말이 우승하게 되고 전문적인 도박꾼들이 벌어들인 돈은 그들의 이전의 군중심리를 조성하기 위해 열악한 말에게 투자했던 돈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힐 때 어떤 분석도 없이 군중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고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의 행동이 이성적으로 올바르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되 비이성적으로 주도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정신을 키우며 대중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설사 본전을 날리더라도 이것이 건강한 심리 상태이며 지혜로운 생존의 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행하는 것을 따라 한다던가 아니면은 주변 집단의 눈치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상관이 있고 요인이 작용한다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심리학에서의 과학적 연구, 그 중에서도 실험 연구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인과관계의 자료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실험 연구를 이용한다 라는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면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